은값이 금값 됐다. 무려 1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약 31g당 36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귀금속으로 여겨졌던 은이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급등하는 은값의 흐름부터 앞으로의 투자 전망까지 꼼꼼히 짚어봅니다. 아니 방금 살짝 차트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진짜 은값이 금값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네, 일단 금은비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금은비. 금은비는 금 1온스를 살 때요. 필요한 은의 양을 말합니다. 금과 은의 비율,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금 가격에서 은 가격을 나눈 값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금 1온스가 2,000달러입니다. 은 1온스가 25달러라고 하면 금은비는 2,000 나누기 25 해서 80이 되는 거죠. 금은비가 높다라는 건 은이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금은비가 낮다라는 건 은이 금보다 강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4월 초만 해도요, 이 104대 1 수준이었던 금은비가 최근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91대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요, 역사적으로 금은비 평균값이 50에서 60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금은비가 높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은값보다 금값이 더 많이 올랐다라거든요. 워낙 그러면 올랐으니까. 맞아요. 자산 가격의 경우 역사적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올 4월 초에 104대 1이라고 했잖아요. 네. 91대 1 수준으로 해서 은값 많이 올랐네라고 해도 역사적인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도 은이 더 오를 룸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104에서 91이면은 정말 많이 오르긴 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또 사실 이제 은의 이제는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아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럼 은의 수요가 왜 늘어났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 달러와 영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이나 은은요 원화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달러로서 국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뭐 달러의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실제 구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떨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을 살 때 1,300원일 때 많이 사둬야 이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은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 가격이 이제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값과 은값은 달러랑도 굉장히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 방금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충돌이 지금 변수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는 그렇고 은값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또 은에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안전자산 수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국제 정서가 불안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금이고요. 또한 금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은 가격도 이제 오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분쟁 사태라든지 미국의 이제는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이런 안전 자산을 사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은도 같이 뛰게 되는 부분이겠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산업 수요가 증가되면 은 가격이 뜁니다. 왜 그러냐면 은은요, 은의 정말 50% 이상이 다 산업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로벌 경기가 활성화된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신사업에 투자가 많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많이 쓰이는 이 원자재가 바로 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활성화된다.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반도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황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산업재로서 은의 가치는 더 뛰게 되고, 그래서 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은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가를 찍다 보니 또 이 투자를 가지고 갈등을 빚고 고민하는 부부가 계십니다. 네, 무물극장으로 만나볼게요. 레디, 액션! 땡드드등드드등드등 영감 왜 그러? 장롱에 숨겨놓은 현금 뭉치를 보았어. 보았지. 보았어? 어땠어? 은값이 13년 만에 최고가. 투자했지. 잘했지. 잘했어. 우리 이제 부자 될 거예요. 못 살아. 아니 은값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덜컥 투자를 했어. 그리고 이 많은 은을 어디다가 보관하려고 이고지고 살 거예요. 아우 내 돈, 아우 내 돈. 잘했지. 뭘 잘해. 아유 어떡할 거야. 네, 잘 봤습니다. 아니, 뭐. 네. 이렇게 중간이 없어요. 은값 올랐다고 또 벌컥 투자해도 위험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은값 오른다고 저렇게 실버바로 사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당장 금고부터 좀 샀어야 될 것 같은 부부였습니다. 이제 저 보니까 저
은수저 집에 몇 개 있는데 그거라도 내다 팔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도 진짜로. 들고. 네. 근데 은값의 고공행진은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변동성이 좀 은이 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튼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달러는 좀 불안하고 좀 대체 자산이면서 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달러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금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은이 매력적인 저평가 대안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단순히 장신구로서의 수요, 또 대체 자산으로 수요도 있지만 은이요. 금속 중에서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산업 쪽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쓰이고 있는데 비싸서 그동안 못 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싼 구리나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썼는데 이 산업에서 필요한 태양광이나 반도체 쪽에서 점점 이 고도화되면서 꼭 은이 필요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쪽 수요만 해도 은 입장에서는 약 55% 내외가 잡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자산의 수요, 기본적으로 있던 장신구라든지 이쪽에서의 수요, 산업 자산으로서의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 그리고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뭘 걱정하지 그러니까예요, 않아도 뭘 돼요. 투자를 잘한 거라니까. 무슨 투자를 아니 아무리 은값이 그 전망이 좋아도 이렇게 실버바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실버파 치곤이 가볍긴 아니 한데 그 집에 이런 거 들면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뭘 도둑 걱정까지 못 가져가요 이거. 못 가져 안 가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은에 투자하는 것도 뭐 본인의 선택이고 실버바 보면은 마음이 든든하겠죠. 근데 네. 뭐 안고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불안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은에 투자를 하려면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네. 남현종 아나운서 아까 그 노트 다시 피고 네. 이제 고란 기자님 아, 설명하신 거 네네네네. 받아 자, 적어요. 은값은 어려운데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평가가 돼 있는데 네.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무물극장 노부부처럼요 실물 금을 선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실물 있는데요. 은, 네. 은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금과 마찬가지로 은 역시 이제 은 통장이나 증권사 ETF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은 통장, 뭐 실버 뱅킹, 우리 골드 뱅킹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실버 뱅킹인데요. 이 적금하듯이 은을 사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 계좌에 우리가 그 통장 정리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은 몇 그램 이게 찍혀요. 그래서 아마 은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실물이 있다기보다는 그 이제 통장 내역 찍어 보시면 아 내가 은이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라고 느끼시면서 아마 뿌듯할 것 같아요. 그 통장이니까요. 은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TF도 있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있습니다. ETF니까요. 이 증권사 계좌 만들어서 그 ETF, 다른 ETF 거래하듯이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나는 실물 은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좀 마음이 안정된다라는 분들이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게요. 은화나 실버바를 실물로 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구매 금액의 10%라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0% 부가가치세. 이게 내가 얼마 올랐으니까 얼마 번 이익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살 때 그냥 그 구매 금액의 10%가 붙어요. 너무 이야. 여기에다가 거래 수수료까지 감안을 하면 네. 한 15%는 올라야지, 은값이 올라야지 내가 돈 좀 벌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올라야 되네. 이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통장이나 ETF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매매 차익, 이건 원금 아닙니다.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랐던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